반갑습니다. 자, 올해 들어 첫 이칠 포럼 하는 날이고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친구가 왔습니다. 바다 건너서 비행기 값까지 자비로 부담해서 왔습니다. 더구나 또 주니어까지 들었거든요. 주니어까지. 제주도 가서 이렇게 만나서 정을 쌓은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우리 강양훈 동기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고 제주도에 밴드 친구. 이런 훌륭한 친구가 있는 줄 몰랐어요. 동호인과 형민이는 보니까 제주도 간 지 벌써 28년 됐다고 하고 아주 제가 듣기에는 제주도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이자 이 건강의 전도사로 분명히 제주도에서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 친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한 거 몇 번 하긴 했지만 오늘은 특히 이 100세 건강을 주제로 해서 아주 많은 경험과 강의를 토대로 해서 아주 재미나고 좋은 이야기를 들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또 바다 건너왔지만 오늘따라 또 멀리서 오신 동기들도 또 좀 있는 것 같고요. 동계 사무실에 처음 온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더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네요. 아무튼 우리가 이 좋은 리액션으로 강의를 듣는 쪽에 격려를 많이 해주기를 바라고 끝나고 또 맛있는 저녁과 술을 마시면서 또 적을 더 돈독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부탁합니다. 첫 마디를 뭐로 할까 고민했었는데 소개말이 길어가지고 다 까먹어. 그게 아니고 이제 사실은 제주도 가서 이제 애들 키우고 환자들 보면서 이렇게 지내면서 생각보다 좀 많이 지역 사회에서 좀 대접을 받았다 그럴까요? 그런 편이에요. 사실은 강연도 수없이 많이 했죠. 제주도에서 하는데 동남 쪽에 강사 필요하다 그러면은 나한테만 연락이 장관급들 전국의 NGO 시민단체 사무처장이나 국장 젊은 친구들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들 한다고 해서 그런 건가 그러는데 사실은 오늘 주제로 얘기하는 거는 내가 강연이라고 하는 게 이게 처음이에요. 공식적으로 이제 재작년 2017년도에 이제 대한노인병학회라는 수십 년 된 노인병에 관한 대한민국에서 이제 제일 큰 그런 학회인데 거기에서 춘기학회를 제주도 왔을 때 내가 이제 기조 강연으로 하나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내가 제주회장이어서 부탁을 받아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나이 먹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사고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그때 준비를 했던 거고 그래서 강연을 했는데 또 이걸 조금 쉽게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다른 데서는 얘기 듣기가 좀 어려운 그런 거예요. 또 2월 달에 제주의 대한노인병학회 제주지회에서 하는 학술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또 이 내용으로 나보고 강의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정 박사도 오셨고 그래서 사실 우리 불자를 좀 데려왔는데 그렇게 강연을 많이 했는데 오늘 좀 긴장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이거 4년 초과에 물릴 것 같은데 와서 응원 좀 해라. 마침 시간이 된다 그래가지고 아들 데려왔어요. 자, 우리가 봅시다. 이 두 가지 사진이 있죠. 두 사진 중에서 왼쪽 사진이 마음에 들어요. 오른쪽 사진이 마음에 들어요. 오른쪽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오른쪽. 나이를 60 넘은 사람들 많아요. 이게 오른쪽 사진은 동남아 쪽에서 찍은 석양이에요. 석양. 왼쪽 사진은 내가 우리 가족 여행을 이제 캠핑카 여행을 유럽 캠핑카 여행을 한 순주였는데 그때 프랑스의 카톨릭 성지죠. 루르드에서 새벽에 나올 때 내가 찍은 사진. 근데 보면은 또 웰빙 전화번호. 이 아침에
이 해도 아름답죠. 전화기 좀 쓰죠. 내 전화기는 저거 재산이 찍고 있어가지고. 남기면서 진단.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보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귀로 듣고 가슴을 한번 이렇게 느낀 다음에 그냥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봅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나이 되도록 살아오면서 가장 우리를 많이 따라다녔던 숫자들이 어떤 게 있겠어요? 한 두 가지만 된다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익숙한 숫자였을까요? 우리 보면 88. 60 이런 것들은 60 우리한테 따라다니는 게 아마 60하고 내 생각에 60하고 별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맨날 100점 100점 맞으라고 했죠. 만점 맞는 거를 뭐 기상의 목표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시대가 있어. 절대 60점 밑으로는 맞지 않으니까. 절대 60점 밑으로는 맞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적인 거를 자면서도 생각을 하고 살았던 세대랍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세대 이전에 조금 전의 세대는 평생을 60년을 목표로 살아옵니다. 60년만 살면 된다는, 60년만 성공적으로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온 세대인데 우리 세대는 또는 우리보다 조금 이제 후 밑에 세대는 넉넉하게 100년이라는 세월을 삶을 갖고 일종의 계획을 세워서 살 수 있는 세계가 된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60세에서 100세로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 그건 다 우리부터 그런 세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사실 60세에서 100세로 평균 수명이 느는 거는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어떤 수명이 느는 데 대해서 놀래고 있죠. 수명이 너무나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평균 수명이 무지하게 늘었어요. 근데 60세를 살 때하고 100세를 살 때는 우리가 사고 전환이 필요해요.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사고 전환이 왜 필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수명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 전환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사람의 욕구가 변했어요. 전에는 이때 얘기하는 평균 수명 얘기는 뭐 이런 거는 워낙 또 흔한 건데 내가 그냥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요거 이외에도 아마 이거는 조금 이거보다도 훨씬 더 급격하게 평균 수명이 늘었을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는 2030년도 되면 4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라고 얘기해서 근데 이 85세 이상이 이런 비율들도 훨씬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해요.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고령화 사회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라는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이가 늘면은 과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과거에는 말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삶을 살고 어느 정도 삶을 살고 은퇴를 하고 나면 남아있는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문이 있어서 이 안에 뭐가 있지 그러고 이렇게 새로운 문을 열게 또 가다가 내가 젊었을 때 못했던 거 한번 해볼까 하고 용기를 내보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저 내가 살아온 그 삶을 마무리하는데 제대로 마무리하는데도 진짜 급급한 그런 시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은퇴 후에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20년, 30년의 세월이 주어졌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시간을 갖고 뭐 할 거예요? 이 시간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주어진 시간. 그 생각을 해보자면 오로지 온전히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봅시다. 아까 우리가 이제 노년의 욕구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이제 전에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는 나이가 60좀 우리 아버님 세대도 그랬을 거고 어느 정도 나이 드시면은 마음을 그냥 다 내려놓고 지내는 거죠.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내려놓고 지내는 거죠. 뭘 해보겠다는 생각 이런 것도 없이. 근데 옛날에 우리가 높은 삶의 질, 하이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웰빙이라고 얘기되는 한때는 웰빙이 너무나
우리 사회에서 그냥 진짜 뭐 음식만 해도 웰빙 음식, 운동도 웰빙 운동, 뭐 어디 가면 뭐가 웰빙 이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소확행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직도 소확행. 또 워라밸을 따지던 시대. 이런 시대에서 그 시대보다도 이제 그다음에 이제 웰다잉. 또 우리가 살 때 마음을 행복하게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중요한 세대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욕구가 많이 진화를 했어요.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거는 나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제2의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삶을 사는 20년, 30년에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봐봐요. 우리가 목표가 달라졌죠. 목표가 달라졌다. 나 자신의 온전한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될 목표가 생겼어요. 과거처럼 애들 잘 키우고 집안 잘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이런 시대에서 목표가 달라졌다. 목표가 달라지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요.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려면 뭐가 해야 돼? 전략이 달라져야 돼. 삶에 대한 전략. 그래서 오늘 이 전략에 대해서 내가 조금 조언을 줘야 돼. 행복 100세를 위한 작은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자 이 얘기죠. 자 봅시다.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오래 살면 질병은 당연히 생기죠. 당연히 생기잖아요.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들수록 지병이 많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2개, 3개 정도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당뇨, 고혈압에 뭐 고지혈증, 뭐 옛날에 그 중풍 살짝 맞았던 거에 심장에 부담 있어서 스텐트 한 사람들, 뭐 암 수술 후에 그거 관리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질환들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질환은 세월이 갈수록 이 질환은 많은 사람이 통계적으로도 나타나요. 우리나라에서 60 평균 수명에서 한 17년 정도를 남자 여자 평균 한 17년 정도가 질병으로 인해서 삶에 지장을 받으면서 건강 수명이라는 거는 질병이 없는 게 아니고 질병으로 인해서 내 삶에 지장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반면에 한 17년 정도는 그렇게 지장을 받으면서 하고 싶은 걸 못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골골 17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런 질환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인처럼 잘 아주 애인도 까다로운 애인처럼 데리고 살아야 돼요. 고혈압, 당뇨 이런 질환의 특성이 완치가 안 되잖아요. 큐어러블한 디지즈가 아니죠. 컨트롤러블한 디지즈라고 해요.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무지하게 까탈스러운 애인 같아요. 이렇게 살살 눈치도 보면서 달래기도 하고 뭉쓸 때는 뭉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 세월을 제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20년, 30년. 근데 이 연애하는 이런 데 있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잘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은 의사. 질병에 관한 한 의사들이 최고예요. 여러분들이 질병하고 싸울 때 돌멩이 던지고 창 던지고 활 쏘고 이러고 싸울 때는 의사랑 같이 싸우면은 F-35 떠가지고 폭격하고 미사일로 공격하고 그럴 정도의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노인 질환을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나이 먹어서 건강을 어느 정도 지키고 내 육체적인 정신적인 기능을 지키려면 의사를 꼭 사귀어야 돼요. 그런 의사를 우리가 주치의다 또는 뭐 친한 의사다 또는 뭐 단골 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의사를 한 명 친한 친구들을 지켜야 돼. 친한 의사라고 그러면 그럼 어떤 의사가 친한 의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거예요. 내가 뭐 하다가 얘기 들었는데 갑자기 궁금한 얘기를 들었어. 아니면 다른 데서 왜 검진을 했는데 의사에게 나왔어. 그럴 때 전화해서 이런 거 이런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의사. 비뇨기과에 관한 우리 정 박사 같은 전화해가 연락해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의사. 그런 의사는 한 명씩 있는 게 훨씬 좋다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이가 먹으면은 노인 질환, 대한민국의 인구들이 이렇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나라에서 뭐를 제일 걱정했어요? 제일 먼저 처음에 대두됐던 게 뭐예요? 이게 노인비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 노령연금이다 뭐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연구한 거 보면 노인들의 한 40% 정도가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걱정. 이게 제일 큰 고민이라고 얘기해요. 돈이 없으면 건강 지키기도 힘들어요. 왜? 병원 가서 병원비 내야 되니까. 돈이 없으면 내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어요.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도 문제가 돼요. 인간관계 심지어는 손주들하고도. 용돈이라도 쥐어줘야지 손주들이 잘 할아버지 보러 온다. 할머니 보러 온다. 그래서 이런 노인 빈곤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상대적 빈곤율을 따져보면 대한민국은 아주 열악해요. 이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건 뭐 나보다 더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전체적인 소득, 국민의 평균 소득, 가운데 소득 50%의 간, 25%보다 못 버는 사람, 소득이 없는 사람을 평균. 그러니까 노인들의 한 50% 정도는 빈곤하고 돈으로 걱정합니다. 그 40%를 보는데 산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노인 건강,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노인 질환하고 노인 빈곤을 해결을 하면은 과연 우리한테 주어진 20년, 30년을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만족하게 살 건가? 웃으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죠. 이 플러스 알파가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질병, 내가 당뇨 고혈압 있는데 조절 잘 돼요. 잘 돼. 젊어서 열심히 하는 게 또 그런 대로 벌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때 되면은 한 번씩 이렇게 외국 여행도 좀 구경하고 이럴 만한 때가 됐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해요. 뭘까요? 소일거리. 소일거리. 하고 싶은 거 또. 소일거리. 마음. 마음 무지하게 어렵다. 마음. 봅시다. 그러면 내가 힌트를 줄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서 딱 진짜 내가 고민해야 될 것 딱 두 가지.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어떤 고민을 할 거예요? 어떤 고민을?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사람은 오늘 회식 자리 가서 술 몇 잔 먹을까? 나 양껏 먹으면 안 되는데 집에 가서 또 깨지는데 이런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고민해. 내일 일하는 그러면 해장국은 못 먹고 아니면 뭐 올 여름 휴가는 어딜 가? 아니면 뭐 자식들 걱정. 이런 것들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두 가지는 뭐예요? 세 가지는? 한 가지는 어떻게 살면 행복해질 건가? 행복하게 살아. 어떻게 살아 행복해지지? 내 나이가 지금 제2의 인생, 제2의 시작이 시작될 나이인데 제2의 삶을 사는 나이인데 나 그동안 열심히 대학 교수도 했었고 열심히 공무원 생활도 했고 열심히 모두 했고 다 했는데 거기서 리타이어 해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행복해지지? 왜냐하면 온전히 우리 주어진 이 시간들을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지? 이게 하나의 고민일 거고 또 하나는 어떻게 죽어야 잘 죽었다고 소문이 나지? 어떻게 죽어야 잘 죽었다고 소문이 나지? 가다가 길거리에서 교통사고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다가 앞차 추돌해가지고 죽고 그래서 신문에 딱 이름 나면은 잘 죽은 거야? 그러지 않지. 어떻게 죽어야 잘 죽었다고 소문이 날까?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돼. 작년에 잘 죽었다고 소문난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난 사람이 있어. 심지어는 나도 그 사람 이름을 알 정도니까. 내가 잘 죽어야지 딱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사람 이름이 떠올랐으니까. 그래서 내가 검색을 했으니까. 구달 박사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구달 박사는 누구예요? 구달 박사는 누가 떠올려요? 원수. 그러죠. 원수가 아니라 침팬지. 제인구달이 생각나죠. 제인구달. 40년 넘게 아프리카에서 침팬지 연구를 해가지고 침팬지의 상태를 하고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한다는 걸 처음 책으로 써가지고 아주 전 세계를 터틀쳐가게 만든 거죠. In the Shadow of Man, 인간의 그늘 아래서 이런 책도 있죠.
유명한 책인데 그 제인 구달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그쪽 그에서 그 이름을 남긴 유명한 사람이냐면 서울대 아마 장대익 교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젊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있는데 알아요? 그렇죠.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쓴 책 중에서 다윈의 서재라는 책이 있어요. 그 들어보신 적 있어요? 다윈의 서재. 다윈의 서재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내가 친구들한테 이 책 얘기를 굳이 꺼내는 게 한번 읽어보시라는 권하는 얘기. 이 책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다윈이 아주 다독가에다 장서가 책들 좋은 책들은 이렇게 쟁여놓는 친구인데 다윈이 죽었죠. 그러니까 다윈 사후에 나온 책에 대해서는 다윈은 읽어볼 기회도 없었고 모아볼 기회도 없어요. 근데 이 장대길 친구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윈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그러면 역사상 대한민국 그 인류의 역사상 그 많은 책 중에서 다윈이 어떤 책들을 골라서 자기 서재에 넣어놨을까를 따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더킨스의 뭐 이기적 유전자니 뭐 이런 거 나온다. 거기에 제인 구달의 책이 나와요. 근데 이 제인 구달 말고 이제 앞으로도 나는 구달 박사 그러면 딱 이 사람을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작년 5월쯤에 한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비행기에 올라요. 휠체어 타고 비행기에 오르는데 주변에 뭐 자식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고 같이 따라가는데 이 사람이 호주에서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 데가 스위스행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스위스를 가는 이유는 뭐냐면 무슨 뭐죠 세계 최고령 뭐 융프라요코 등정 뭐 이런 기록을 남겨서가 아니고 알프스 뭐 그런 데서 래프팅 최고령 래프팅하고자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100년 넘게 지긋지긋하게 자기가 따라왔던 삶을 끊으려고 죽으려고 스위스 여행 비행기를 타요. 근데 이 사람이 죽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게 계기가 뭐였었냐면 이 사람은 그 호주의 아주 유명한 식물학자예요. 식물학자와 연구나 뭐 이런 것도 아주 왕성하게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다 보니까 귀가 잘 안 들려. 내가 그 숲속에 들어가서 식물도 같이 하면서 새소리 듣고 이러는 게 낙이었는데 삼의 낙이었는데 어느 날 귀가 잘 안 들려. 시력도 안 좋아서 나이가 먹으니까. 그러니까 점차 자기에 대해서 실망, 내 삶에 대해서.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게 80세 어느 때 되니까 정부에서 운전면허를 박탈해버려요. 너무 나이 드셔가지고 사고 날 거니까 운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한 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가만히 있다가 점심 때 점심 먹고 가만히 있다 저녁 때 저녁 먹고 잠드는 거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한참 그 자기 삶에 대한 그런 그 회의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 내가 이 사람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자기에 대한 애착이 무지무지하게 대단한 양반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대로 이걸 안 되면 누구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박사가 그래가지고 모금을 해요. 호주에서는 안락사가 소극적인 안락사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회생 불가능한 사람들만 안락사를 해요. 그런데 스위스에서는 안락사가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모금을 해가지고 이제 스위스로 가요. 스위스로 가서 딱 그 입원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직원들한테 부탁을 해요. 내가 죽을 때 한 가지를 부탁을 해요.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교향의 4번, 4합자 환희의 종단을 틀어줘요. 나 죽을 때. 그리고 하나는 자기가 틀어요. 링거, 독극물이 들어있는 링거의 밸브를 자기가 틀어요. 저를 타인이 틀어주지 못하게 법적으로 꼭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는데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한 얘기가 그거예요. 죽음도 내 삶의 일부인데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얘기를 내가 이렇게 들었을 때 그럼 이
데이비드 구달, 이 사람은 데이비드 구달인데 데이비드 구달 박사한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흔히 하는 얘기가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난다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개똥밭에 불러도 과연 이승이 날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는 참 저거 한 거가 하나가 대한민국 사회가 조금 이제 그 박대학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우리 죽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다들 겁나지. 다들 꺼려져요. 터부시에 죽음에 대한 얘기할 때. 대한민국 사회는 그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죽음에 대한 대화를 별로 안 해요. 부부간에도 잘 안 하고 자식들하고도 잘 안 하고 친구들하고도 잘 안 하고 죽음에 대한 얘기 뭐 불행한 얘기 하다 보면 꼭 빨리 올 것 같아 나한테. 그러니까 아니 죽음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나 죽을 때 어떻게 해달라, 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이 거의 잘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은 죽는 게 막연히 아플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생에 살 때 너무나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저승에 가면 그 신과 함께 영화처럼 무침장에 괴롭힘을 당해서 괴로울 것 같으니까 생각하기 싫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건, 내가 친한 건, 내 가족들을 상실하는 데에 대한 슬픔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의 기능 생각하고 움직이고 그러는 술 한잔하는 이것도 안 될 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런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는 또 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죽을 때도 무지하게 괴롭게 죽어요. 이게 이코노미스트 연구소, 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라는 연구가 있는 데서 Death in the Quality of Death인데 질이에요. 죽을 때 얼마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죽을 때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하고 막 그냥 이거 찌르고 막 하고 뽑고 막 이러고 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죽을 때 얼마나 편안하겠다서. 진짜 10점 만점에 3.7점. 그래서 이렇게 죽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기도 싫고 준비해도 다 안 됐지만 딱 하나 절대 불변, 그러니까 불변의 법칙은 이거예요. 절대 죽음은 말이죠. 죽음은 약속입니다. 절대 깨지지 않는 약속. 죽음은 무조건 와요. 무조건 와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무조건 생각해봐야 돼요. 고민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그거예요. 이상한 것 좀, 나도 그렇게 살았지만 이상한 것 좀 해봐. 예를 들어서 내일 등산을 간다, 내일 여행을 간다, 내일 친구랑 골프 치기로 했다 그러면 이것도 고민도 많이 해요. 골프 치러 갔다 오고 내일 날씨가 며칠지 검색해가지고 몇 도구나 어떤 옷 입지 고민해요. 사자한 건 하나하나 할 때마다 고민을 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우리들 얼굴에 있는 주름, 우리들 머리에 있는 허연 머리카락들이 하나하나 고민한 것들의 흔적이에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 별로 잘 안 해요. 옛날에는 그랬을지 몰라요. 60세 살면 환갑지대면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때 뭐 그냥 잔치하고 이랬던 시절에는 그럭저럭 살다 보면 오늘 그냥 확 이렇게 죽어버렸던 시절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죽음을 굳이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을지도 모르고 겨를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꼭 한 번은 생각을 우리가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삶에 대한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인으로 산다는 것, 늙어간다는 것 어떨 것 같아요? 늙어간다는 것, 늙은이로 산다는 것, 이건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딱 하면 좀 암담한 생각이 들죠. 슬프지. 그런데 오늘 나 지하철 공항에서 지하철 타고 오는데 어떤 양반이 딱 있는데 앞에 할머니도 아니고 한 70쯤 된 아주머니 둘 앉아 있는데 모자 딱 쓰고 또 모자 어떤 술 한잔 하신 거 딱 나이들이 어떻게 돼요? 나 86년생 86세인데 어디 앉아 있냐고. 난 솔직히 그 양반이 부러워요. 그 양반이 부러웠어. 야, 저것도 술 한잔 빌어서 용기다. 저것도 용기다. 하고 싶은 얘기 하면서.
물론 앞에 있었던 부양반은 갑자기 똥을 뒤집으신 게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산다는 거는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조금은 암울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봐봐요.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일단 삶에 대한 노인으로서 사는 거에 대한 삶에 대한 걸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일단 내가 어떤가, 주체인 내가 어떤가, 내 마음이 어떤가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죠. 나이 먹으면 어때? 젊었을 때 비해서? 젊었을 때 비해서 좀 어때요? 나이 드니까. 만사가 조금 자신이 없어지죠. 조금 자신이 없어지죠. 또 뭔가 걱정거리가 생기는, 뭔가 사소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걱정거리가 자꾸 생기죠. 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나 데려갈까봐 그것도 없죠. 늙는다는 것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삶 자체가 항상 불안하고 우울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살다 보면은 현대 사회에서 노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의사소통이 어려워요. 어떤 집에서든 가보면은 어떤 집에서 이렇게 짜돌림 당하는 그런 느낌. 할아버지들. 왜요? 현대 사회에서 의사소통은 뭐예요? SNS라죠. SNS라죠. 우린 밴드들 다 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여기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있어요? 왜 인스타그램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데 SNS를 주로 하는데 나이 든 양반들이 SNS를 시작하기 참 쉽지가 않다. 기계에 대한. 그렇죠. 게다가 사회 규범이 변했죠. 옛날에 우리 자랄 때는 어땠어요? 경로사자, 노인 공경 그랬잖아요. 요즘엔 어때요? 요즘에는 뭐 어디 가서 난 노인인데 이러면 아까 그 할아버지는 진짜 욕 있는 노인인데 그랬다가 상처받기 딱 좋죠. 그러니까 감정의 상처를 많이 받는다. 이런 여러 가지 사회의 것들이 우울증이고 나는 왜 사는지 그래서 노인 자살로 이렇게 빠지는 게 대한민국의 노인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런 자신도 없고 항상 남의 눈치만 보고 상처만 갖고 이러고 노인 생활을 사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여행, 그 여정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여정은 어떨까요? 나이 든 사람이 가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가야 될 길. 봐봐요. 여러분들 65세 살아본 사람 있어요? 없죠. 70세는 없죠. 무조건 우리는 내일도 처음 가보는 길이란 말이에요. 나이 70도 처음 가보는 길, 65세도